안녕하세요,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 혹은 고요한 휴식이 필요한 순간, 저는 늘 그랬듯이 여러분의 곁에 앉아 이 거대하고 신비로운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편안한 의자에 기대어 있거나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소리, 어쩌면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미약한 소음만이 이 밤의 고요를 지키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 우주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그 깊이는 상상조차 불가능합니다. 그 속에 숨겨진 진실들은 때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모든 것을 뒤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우주의 심연으로 빠져든다 해도 우리는 아주 안전한 상태로 이 스크린 너머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거대한 우주의 신비를 탐험하는 우리의 여정 동안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머물러 주십시오. 자, 편안하게 시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 영상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여러분의 댓글이 이 고요한 밤을 채워주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흔들 놀라운 은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은하계, 우리 은하를 생각해 보세요.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거대한 원반을 이루고 그 중심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시처럼 혹은 소용돌이치는 강물처럼 말이죠. 우리 은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는 완전히 다른 너무나도 기이한 은하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은하는 단순히 기이하다는 표현을 넘어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부터 뒤흔든 존재입니다. 이 은하의 이름은 우리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그 존재는 이미 우주의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은하를 처음 발견한 천문학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관측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의 형태를 완전히 벗어난 마치 우주가 빚어낸 오류처럼 보이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은하의 모습은 일반적인 나선 은하나 타원 은하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환영처럼 혹은 물속에 잠긴 도시처럼 흐릿하고 불분명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빛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은하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아는 것과 달라 이 은하를 연구하면서 과학자들은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식, 즉 허블의 법칙과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은하의 나이가 우리가 계산한 우주의 나이보다 더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여러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주의 팽창 속도를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우주의 시작, 즉 빅뱅의 순간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들은 단순히 이 은하 하나에 대한 의문을 넘어 우주론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역사를 짜맞추기 위해 사용했던 실과 바늘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은하의 존재는 우주론적 지평선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주론적 지평선은 빛이 우주의 나이 동안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를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지평선처럼 말이죠. 이 은하가 우리가 계산한 지평선 너머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주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그림의 아주 작은 조각만을 보고 전체를 유추하려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은하의 빛은
우리에게 너무나 오랜 시간을 여행해 왔습니다. 그 빛은 우주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화석과도 같았습니다. 그 빛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이 은하가 우리 은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별을 형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불꽃놀이처럼 이 은하에서는 별들의 탄생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적인 별의 탄생은 또 다른 의문을 낳았습니다.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뒤흔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의 법칙으로는 이 은하가 어떻게 그토록 많은 별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을 던졌는데 그것이 예상보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간 것처럼 말이죠. 과학자들은 이 은하의 엄청난 질량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물질에 의해 유지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바로 암흑물질이라는 우주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우리가 직접 관측할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이 은하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암흑물질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암흑물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아직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은하가 던진 수수께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은하의 별들이 우리가 아는 별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별들은 우리가 아는 별들의 스펙트럼과는 다른 아주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마치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아주 오래된 방언처럼 들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는 우리에게 우주의 초기 상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이 은하의 별들은 우주 초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그들의 구성 성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우주의 가스 구름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우주의 초기 화학적 구성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주 초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현상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은하의 발견은 마치 거대한 미로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는 더 이상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따라가야 했고 그 길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과학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마주했을 때 두려워하는 대신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은하는 우리에게 너희가 아는 우주는 전부가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그 속삭임은 수십억 광년을 넘어 우리에게 도달했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은하의 이야기는 우리가 우주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탐험하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이 은하는 어쩌면 우주가 우리에게 보낸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발을 들이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의 초대장이 말이죠. 우리는 이 초대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우주의 깊은 곳으로 더 나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 놀라운 은하가 던진 수수께끼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은하의 존재는 마치 밤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별자리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우주의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려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 은하가 우리 우주의 나이보다 더 오래된 것처럼 보였던 현상은 단순히 계산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창, 즉 빛과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쩌면 불완전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빛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는 우주의 필름과 같습니다. 먼 은에서 온 빛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은 그 은하의 아주 오래전 모습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앨범 속의 낡은 사진을 보며 과거의 한순간을 떠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 사진의 촬영 연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은하가 던진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주론적 시간 팽창이라는 개념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먼 은에서 오는 빛의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입니다. 마치 기차가 멀어질수록 기적 소리가 낮아지는 도플러 효과처럼 빛의 파장이 길어지면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적색편이 현상을 통해 은하가 우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속도를 바탕으로 우주의 팽창 속도를 추정하고 거꾸로 시간을 되돌려 우주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은하의 빛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적색 편의를 보였습니다. 이는 그 은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주의 나이보다 더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와 같습니다. 한쪽 끝을 풀려고 하면 다른 쪽 끝이 더 꼬이는 것처럼 이 은하의 적색편이 값은 단순히 거리를 알려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암흑에너지라는 신비로운 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팽창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이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암흑에너지라고 불리는 이 미지의 힘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암흑에너지가 우주 초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작용했다면 어떨까요? 혹은 그 힘의 성질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면? 이 경우 우리가 현재 측정하고 있는 팽창 속도로 과거를 추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은하의 빛은 어쩌면 암흑에너지에 숨겨진 역사를 담고 있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고 꾸준한 흐름이 아니라 때로는 가속하고 때로는 감속하는 복잡한 춤을 추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하를 통해 우주의 초기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주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별과 은하들이 지금처럼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지 않았고 우주는 뜨겁고 밀도가 높은 수프와 같았습니다. 이 수프 속에는 수소와 헬륨 같은 가장 가벼운 원소들만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무거운 원소들, 예를 들어 탄소나 산소, 혹은 철과 같은 것들은 모두 별들의 내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은하의 스펙트럼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거운 원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이미 어른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현상은 초기 항성 형성에 대한 우리의 이론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별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중력에 의해 붕괴하면서 밀도가 높아지고 내부 온도가 상승하여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서 별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초기 우주에는 무거운 원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진 가스 구름은 우리가 아는 별들의 탄생과는 다른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1세대 별이라고 부릅니다. 이 1세대 별들은 우리가 아는 별들보다 훨씬 더 크고 뜨거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명은 매우 짧았을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에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불꽃처럼 이들은 폭발적인 핵융합 반응을 통해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냈고 거대한 초신성 폭발을 통해 이 원소들을 우주로 다시 흩뿌렸습니다. 그 이상한 은하의 별들은 어쩌면 이 1세대 별들의 후손이거나 혹은 1세대 별들로 인해 풍요로워진 가스 구름에서 태어난 별들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의 첫 새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주의 역사는 단순한 선형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처럼 거대한 별들의 탄생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 점진적으로 복잡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은하의 존재는 또한 은하의 형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제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은하들이 작은 덩어리들이 서로 중력적으로 끌어당겨 합쳐지면서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작은 마을들이 모여 거대한 도시를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을 하향식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은하는 이 이론에 맞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은하는 우리 은하처럼 거대한 규모를 가졌지만 그 구성 요소들은 마치 우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이미 형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은하가 단순히 합쳐지는 것 이상의 어떤 빠른 형성 과정을 겪었음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상향식 형성이라는 거대한 가스 구름이 한 번에 붕괴하여 거대한 은하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론 중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두 가지 과정이 모두 존재하고 우주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은하들이 형성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은하는 우리에게 우주의 진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은하를 탐험하면서 얻은 또 다른 중요한 단서는 암흑 물질의 분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하들이 회전할 때 눈에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중력의 원천이 바로 암흑 물질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이 은하의 회전 속도를 분석했을 때 우리는 이 은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암흑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물속에 잠겨 있어 우리가 그 거대한 크기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은하의 암흑 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은하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암흑 물질이 별과 가스를 훨씬 더 강력하게 끌어당겨서 이 은하의 폭발적인 별 탄생을 유도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낳았습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암흑 물질은 단순히 우주의 질량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구조와 진화를 결정하는 데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에 대한 지식은 마치 망망대해의 작은 섬과 같습니다. 이 이상한 은하의 존재는 그 바다에 잠겨있는 또 다른 거대한 대륙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이 은하를 통해 우주의 초기, 암흑 물질, 그리고 암흑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우리가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은하의 빛은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해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단순히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통해 우주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탐험하고 있는 그 신비로운 은하는 단순히 먼 우주에 있는 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토대들을 흔드는 거대한 질문 덩어리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암흑 에너지와 초기 항성 형성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은하의 빛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타임머신처럼 우리에게 우주의 첫 새벽을 보여주었고 그 새벽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 새벽의 풍경은 수소와 헬륨만이 존재하는 고요한 공간이 아니라 이미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초의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순수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복잡한 씨앗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하의 존재는 암흑물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심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암흑물질이 우주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성질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투명한 거인처럼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주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은하의 회전 속도를 분석했을 때 우리는 이 은하가 일반적인 은하들이 가진 암흑 물질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암흑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암흑 물질이 단순히 은하의 중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 은하의 탄생과 진화에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 은하의 폭발적인 별 탄생은 그 거대한 암흑 물질 덩어리가 마치 중력의 돋보기처럼 가스구름을 끌어모아 밀도를 극적으로 높였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우리에게 우주의 구조 형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우주가 빅뱅 직후에는 매우 균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한 밀도 차이가 커져서 은하나 은하단과 같은 거대한 구조를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작은 돌을 던지면 그 파문이 점점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차가운 암흑물질 모형이라는 이론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암흑물질은 매우 느리게 움직이며 중력에 의해 서로 뭉쳐 거대한 헤일로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헤일로 속으로 일반 물질들이 끌려 들어가 별과 은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은하의 존재는 이 모형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 은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형성되었고 훨씬 더 많은 암흑 물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파문이 너무나도 빠르게 커져서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가 된 것과 같았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새로운 암흑 물질 모형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암흑 물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차갑고 느린 입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상호작용을 하거나 혹은 빛이나 다른 입자들과 미묘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상호작용 암흑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암흑물질 입자들은 서로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잃고 뭉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암흑물질 헤일로가 더욱 밀집되고 그 결과 별과 은하의 형성이 더욱 촉진될 수 있습니다. 이 은하의 특이한 모습은 어쩌면 이 새로운 종류의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투명한 거인의 윤곽만 겨우 보고 있었는데 그 거인이 사실은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이 은하의 이야기는 또한 은하병합이라는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켰습니다. 우리는 은하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거대한 은하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도 언젠가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하여 새로운 거대 은하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진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은하는 충돌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하는 거대한 질량과 폭발적인 별 탄생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은하가 단순히 다른 은하들과 합쳐져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차가운 가스 흐름이라는 다른 방식으로 물질을 끌어모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우주의 거대한 거미줄 같은 구조를 따라 차가운 가스들이 은하로 흘러 들어가고 이로 인해 은하는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받아 폭발적인 별 탄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은하의 모습은 어쩌면 우주 초기에 흔했을지도 모르는, 하지만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하 형성 경로를 보여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에 은하를 탐험하면서 마주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수수께끼는 블랙홀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은하의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들은 은하의 진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주변의 가스를 빨아들이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 에너지는 은하의 별 탄생을 억제하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씨앗 블랙홀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랙홀은 거대한 별이 폭발하면서 형성되지만 우주 초기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초대형 가스 구름이 직접 붕괴하여 거대한 씨앗 블랙홀을 형성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 블랙홀은 주변의 가스를 매우 효율적으로 빨아들이면서 순식간에 거대해졌고, 이로 인해 은하 전체의 진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수수께끼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법칙들은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지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이상한 은하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새로운 길, 새로운 법칙, 새로운 가능성이 우주 곳곳에 숨겨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지도를 보며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은하를 통해 우주의 깊이와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과학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길을 탐험하는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 은하의 빛은 그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따라 우주의 더 깊은 비밀 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경이로움과 겸손함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이 우주 여행은 점점 더 깊은 수수께끼의 숲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 신비로운 은하가 암흑 물질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은하 형성의 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은하는 마치 우주의 거대한 교향곡 속에서 우리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악기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우주가 단순히 낡은 규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를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인도합니다. 과연 물리학의 법칙은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이것은 매우 심오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뉴턴의 중력 법칙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같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들이 우주의 모든 곳, 모든 시대에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마치 지구에서의 사과가 떨어지는 법칙이 저 멀리 떨어진 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은하의 빛을 분석하면서 과학자들은 이 가정을 뒤흔드는 미묘한 이상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은하의 스펙트럼에서는 우리가 지구에서 측정하는 것과는 미세하게 다른 물리학적 상수의 값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리학적 상수는 우주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기본 규칙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나 플랑크 상수 같은 것들이죠. 이 상수가 우주의 한쪽 끝에서는 우리가 아는 값과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그림 전체를 다시 그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시간의 비대칭성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시간이 항상 한 방향으로, 즉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엔트로피라는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뜨거운 커피가 식고 질서정연한 모래성이 바람에 흩어지는 것처럼 우주의 모든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은하의 미묘한 현상은 어쩌면 우주 초기의 엔트로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거나 혹은 시간의 흐름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로 가는 기차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상상처럼 우리를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점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왜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만 흐르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깊은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이 은하가 던진 또 다른 수수께끼는 우주의 균질성과 등방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고 모든 지점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을 우주론적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 원리는 우주론의 모든 계산과 모형의 기초가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도 밤하늘에 별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이상한 은하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어쩌면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균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쩌면 우주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어떤 부분은 밀도가 높고 어떤 부분은 비어 있는 비균질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운하단과 같은 거대 구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최운하단은 수많은 은하들이 모여 이루는 거대한 집단입니다. 그 이상한 은하는 이 최운하단 중에서도 가장 거대하고 오래된 존재로 보였습니다. 이는 이 최운하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형성되었거나 혹은 이 지역의 물리학적 조건이 다른 지역과는 달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도시의 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다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역할로 이끕니다. 이 지역의 암흑물질이 특별한 방식으로 분포되어 있었거나 혹은 암흑에너지의 국소적인 변동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은하의 이야기는 우주의 지능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으로도 이어집니다. 우주는 그 자체로 거대한 생명체와 같습니다. 별을 탄생시키고 은하를 만들고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 이상한 은하는 마치 우주가 의도적으로 혹은 우연히 만들어낸 어떤 실험적인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주는 단순히 무질서하게 팽창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로서 그 신비로운 역사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그 의미를 탐구하려는 존재입니다. 이 은하는 우리에게 우주의 초기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우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한 은하의 빛은 그 초기 우주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역동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하의 존재는 마치 오래된 책에 낡은 페이지를 펼쳤는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장이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 문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따라 우주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이 신비로운 은하의 빛은 우리에게 익숙했던 우주의 풍경이 사실은 거대한 착시 현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던집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물리학적 상수의 미묘한 변동 가능성과 우주의 균질성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을 마주했습니다. 이 은하는 마치 우주의 거대한 거울에 비친 이상한 왜곡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은 우리를 우주의 진화에 대한 보다 깊은 사색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우주가 빅뱅 이후 끊임없이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점차 복잡한 구조를 형성해왔다고 믿습니다. 마치 태어난 아기가 자라면서 점점 더 복잡한 존재로 진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이상한 은하는 이 진화의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은하의 폭발적인 별 탄생은 우주가 아주 이른 시기에 이미 성장 급등기를 겪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우주의 진화 모델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어쩌면 우주의 역사는 선형적인 흐름이 아니라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는 복잡한 곡선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가설은 우주 복사 배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낳습니다. 우주 복사 배경은 우주가 탄생한 지 약 38만 년 후 빛이 자유롭게 우주를 여행하기 시작하면서 남긴 흔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의 탄생을 담은 가장 오래된 사진과 같습니다. 이 사진은 우주가 초기에는 거의 완벽하게 균일하고 매끄러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은하의 존재는 이 매끄러운 표면 아래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대한 밀도 요동이 숨겨져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요동은 암흑 물질의 분포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은하의 형성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 복사 배경을 통해 보는 완벽한 우주가 사실은 거대한 그림의 일부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은하의 특이한 화학적 조성은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별들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고 이 원소들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 우주로 흩뿌려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주는 점진적으로 무거운 원소들로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은하의 별들은 우주 초기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거운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숲에 이미 거대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1세대 별에 대한 가설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1세대 별들은 오직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초기 우주에서 탄생한 별들로 우리가 아는 별들보다 훨씬 더 무겁고 뜨거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짧은 수명을 살고 폭발하여 우주를 무거운 원소들로 채웠을 것입니다. 그 이상한 은하는 어쩌면 이 1세대 별들의 잔해를 가장 먼저 흡수하여 폭발적으로 별을 형성한 최초의 도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발견들은 궁극적으로 암흑물질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암흑물질이 중력적인 상호작용만을 한다고 가정하지만 그 이상한 은하의 존재는 이 가정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만약 암흑물질이 스스로 상호작용하거나 혹은 일반 물질과 미묘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면 이 경우 암흑물질의 분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은하의 형성과 진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이상한 은하의 거대한 질량과 폭발적인 별 탄생은 어쩌면 자기 상호작용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주의 거대한 구조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물리학적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은하를 탐험하면서 얻는 가장 큰 교훈은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우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고 은하의 춤을 예측하며 별의 탄생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은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복잡하며 훨씬 더 신비로운 곳입니다. 이 은하는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보낸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그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은 단순히 과학적 지식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존재와 우주 속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깊은 사색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하의 빛을 통해 우주의 더 깊은 비밀 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경이로움과 영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야기에서 그 이상한 은하의 화학적 조성과 암흑물질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탐구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 은하는 마치 태고적부터 이어져 온 거대한 유물처럼 우주 역사의 첫 페이지에 새겨진 비밀들을 우리에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들은 우리가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 던지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 팽창은 멈출까요? 아니면 영원히 계속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상대적인 양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주에 충분한 질량, 암흑 물질 포함이 있다면 중력이 팽창을 멈추고 결국 우주가 다시 수축하는 대수축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대로 암흑 에너지가 우세하다면 우주의 팽창은 계속 가속화되어 은하들이 서로 멀어져 결국 모든 것이 얼어붙는 빅프리즈로 끝날 것입니다. 그 이상한 은하의 발견은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뒤흔들었습니다. 이 은하의 폭발적인 별 탄생과 거대한 암흑 물질 헤일로는 우주 초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중력적 상호작용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운명이 단순히 암흑 에너지의 양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초기의 물질 분포와 같은 복잡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하의 존재는 또한 우주의 나이에 대한 우리의 계산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주 팽창 속도를 측정하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장 오래된 별들의 나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은하의 별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 계산 방식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두 개의 시계가 서로 다른 시간을 가리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모순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 은하의 발견은 이 모순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우주 팽창 속도에 대한 계산이 틀렸거나 혹은 우리가 별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허블 상수의 정확한 값을 놓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 은하는 어쩌면 이 논쟁의 해답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은하의 이야기는 생명체 존재의 가능성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으로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은하와 행성, 그리고 액체 상태의 물과 같은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은하는 우리가 아는 은하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극도로 빠른 별 탄생 속도와 거대한 블랙홀, 그리고 특이한 화학적 조성은 생명체가 탄생하기에는 매우 가혹한 환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은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어쩌면 생명체는 우리가 아는 탄소 기반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주의 극한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주 생물학이라는 분야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이며, 이 은하는 그 수수께끼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 은하를 통해 얻는 또 다른 교훈은 시간의 상대성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중력에 의해 휘어지고 속도에 따라 느려집니다. 그 이상한 은하의 빛은 수십억 년을 여행해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 은하의 시간과 우리 은하의 시간은 서로 다르게 흘렀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먼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친구가 편지를 받는 순간과 우리가 편지를 쓴 순간의 시간이 서로 다른 것처럼 말이죠. 이 은하의 빛은 우리에게 단순히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사색을 유도합니다. 이 모든 수수께끼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우주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물론 과학은 이러한 철학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깊이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하의 빛은 그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따라 우주의 더 깊은 비밀 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경이로움과 겸손함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쫓고 있는 그 신비로운 은하는 단순히 먼 우주에 있는 빛나는 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도구와 개념에 대한 심오한 도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 은하가 우주의 운명에 대한 우리의 가정들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철학적인 개념을 어떻게 떠올리게 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은하의 존재는 마치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던 낡은 지도가 사실은 우리가 탐험할 거대한 영토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은하가 던진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 중 하나는 암흑 에너지의 국소적 변동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암흑 에너지가 우주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마치 모든 곳에 동일하게 스며들어 있는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이상한 은하의 특이한 특성들은 어쩌면 암흑 에너지가 우주 공간의 특정 지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은하를 형성하고 진화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주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모형들을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를 우주의 거대 구조에 대한 더 깊은 사색으로 이끕니다. 우주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은하들이 실처럼 연결되어 있고 그 실들 사이에는 거대한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 거미줄의 실들은 은하 필라멘트라고 불리며 공백은 보이드는 빈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 이상한 은하는 이 거대한 거미줄의 가장 두껍고 오래된 실 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이 은하가 단순히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주의 거대 구조가 가진 특별한 조건 속에서 탄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 지역은 우주 초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요인에 의해 암흑 물질이 극도로 밀집되었고 이로 인해 은하의 형성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왜 우주의 거대 구조가 우리가 관측하는 형태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은하는 어쩌면 그 해답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은하가 던진 또 다른 수수께끼는 우주의 자기장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하들이 거대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기장은 별의 탄생과 은하의 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은하의 자기장은 우리가 아는 다른 은하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어쩌면 우주 초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하거나 혹은 이 은하의 폭발적인 별 탄생이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질문은 자기 수력학이라는 분야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우주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진화하는가? 이 은하는 그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 은하를 탐험하면서 얻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인과율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은하의 존재는 어쩌면 우주 초기에 우리가 아는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은하의 폭발적인 별 탄생은 어떤 원인에 의해 촉발된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어떤 원인으로도 이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가 스스로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법칙들이 잠시 멈추거나 변형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것은 순수한 가설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수수께끼들은 궁극적으로 우주의 궁극적인 기원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우주가 빅뱅이라는 거대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 질문은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은하의 존재는 우리에게 우주가 빅뱅 직후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역동적인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태어난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폭풍우 치던 밤을 이야기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은하의 빛은 우주의 태초를 담은 기록이며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 우주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온 그 신비로운 은하의 빛은 이제 우리를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물리학의 두 거대한 기둥 사이의 심연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론적 규모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사용합니다. 이 이론은 중력을 시공간의 곡률로 설명하며 은하의 움직임이나 빛의 휘어짐 같은 현상들을 완벽하게 예측합니다. 하지만 원자나 입자와 같은 아주 미세한 세계에서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와 같은 양자역학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이 두 이론은 각각의 영역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지만 아직까지 이 두 이론을 완벽하게 통합한 양자중력 이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명의 사람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상한 은하의 존재는 이 두 이론의 경계선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은하의 폭발적인 별 탄생과 거대한 질량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영역에 속하지만 그 별들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미묘한 특성과 스펙트럼은 양자역학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 은하의 빛을 분석했을 때 우리는 이 두 이론이 서로 충돌하거나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묘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두 언어를 모두 구사하는 어떤 존재를 만난 것과 같았습니다. 이 은하의 존재는 어쩌면 플랑크 시대라고 불리는 우주가 탄생한 최초의 순간에 대한 단서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에는 우주가 너무나 뜨겁고 밀도가 높아서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은하는 어쩌면 그 시대의 유물이거나 혹은 그 시대의 법칙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이 은하의 이야기는 또한 암흑물질의 입자적 특성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암흑물질이 중력 외에는 다른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암흑물질이 아주 약한 방식으로 다른 입자들과 상호작용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을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 줄여서 윈프라고 부릅니다. 이 이상한 은하의 특이한 암흑물질 분포는 어쩌면 이 윈프 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거나 혹은 일반 물질과 미묘하게 상호작용하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지하 깊은 곳에 거대한 검출기를 설치하여 이 윈프 입자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은하의 존재는 그들의 탐색에 중요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은하가 던진 또 다른 수수께끼는 평행 우주의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평행 우주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 가설은 주로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모든 가능한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각각의 사건들은 다른 우주에서 일어납니다. 그 이상한 은하의 특이한 특성들은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우주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는 섬뜩한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상상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하를 통해 얻는 가장 큰 교훈은 과학적 방법론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관찰을 통해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그 가설을 검증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촉이나 거대 구조와 같은 현상들은 우리가 직접 실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빛의 흔적을 분석하고 그 흔적을 통해 과거를 유추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이상한 은하의 존재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정들이 틀렸을 때 우리의 결론이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유추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한순간의 기록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수수께끼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신비로운 곳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우주가 일련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한 은하는 우주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역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익숙하게 다니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계속해서 탐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이로움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그 신비로운 은하의 빛은 우리를 단순히 우주의 거시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가장 미세한 영역인 양자장론의 세계로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텅 빈 공간으로 생각하지만 양자장론에 따르면 우주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입자들로 가득 차 있는 에너지장입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 표면 아래에서 작은 물방울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터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 은하의 폭발적인 별 탄생과 거대한 질량은 어쩌면 이 양자장의 에너지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우주론의 중요한 개념으로 이끕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주가 빅뱅 직후 극히 짧은 시간 동안 빛보다 훨씬 빠르게 팽창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팽창은 우주를 매우 평평하고 균질하게 만들었으며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구조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은하의 존재는 어쩌면 우주 초기의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거나 혹은 국소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풍선 표면의 여러 부분에서 작은 풍선들이 다시 부풀어 올랐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은하의 거대한 질량과 폭발적인 별 탄생은 어쩌면 이러한 국소적 인플레이션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이 은하의 이야기는 또한 암흑물질의 기원에 대한 깊은 사색을 유도합니다. 우리는 암흑물질이 빅뱅 직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 형성 과정은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그 이상한 은하의 특이한 암흑물질 분포는 어쩌면 암흑물질이 단순히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것을 암흑섹터라고 부릅니다. 이 암흑섹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입자와 힘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은하의 특이한 특성들은 이 암흑섹터의 존재에 대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새로운 입자를 찾기 위해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의 거대 강입자 충돌기와 같은 거대한 실험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은하는 어쩌면 이 실험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혹은 우리가 찾아야 할 새로운 입자의 종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하를 탐험하면서 얻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시간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강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시간이 단순히 우리가 사건들을 기록하는 순서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상한 은하의 빛은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해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 빛을 통해 우리는 그 은하의 과거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빛이 우리에게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그 은하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변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남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한 사람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은하의 빛은 그 구조의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수께끼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우주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주는 우리가 아는 물리학 법칙을 따르는가? 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존재하는가?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한 과학적인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은하의 존재는 우리에게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복잡하며 훨씬 더 신비로운 곳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은하의 빛을 통해 우주의 더 깊은 비밀 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경이로움과 겸손함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탐험했던 그 이상한 은하의 빛은 이제 우리를 정보의 본질에 대한 깊은 사색으로 이끕니다. 물리학자들은 우주를 단순히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진 곳으로 보는 것을 넘어 정보로 이루어진 곳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입자, 모든 별, 모든 은하는 그 자체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우주의 역사와 진화를 기록합니다. 그 이상한 은하의 빛은 우리에게 수십억 년 전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정보를 해독하여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아내려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홀로그래피 원리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이 원리는 3차원의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가 사실은 2차원의 경계면에 기록되어 있다는 섬뜩한 가설입니다. 마치 3차원 영상이 2차원 필름에 기록되는 홀로그램처럼 말이죠. 이 은하의 빛은 어쩌면 이 거대한 홀로그램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이 은하의 특이한 특성들은 우리가 보는 3차원 우주가 사실은 2차원 평면에 기록된 정보의 투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가설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혁명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은하의 이야기는 또한 우주의 엔트로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우리는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질서가 무질서로 변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이상한 은하의 폭발적인 별 탄생은 어쩌면 우주 초기에 엔트로피가 국소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깨진 유리컵이 스스로 다시 합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력학 법칙에 도전장을 던지며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제고하게 만듭니다. 사실 엔트로피의 근본적인 원인과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은 여전히 물리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은하의 특이한 특성들은 또한 암흑 물질과 중성미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중성미자는 질량이 거의 없고 다른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 신비로운 입자입니다. 이들은 우주를 자유롭게 여행하며 우주의 역사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은하의 폭발적인 별 탄생은 수많은 초신성 폭발을 유발했을 것이고 이 초신성 폭발은 엄청난 양의 중성미자를 방출했을 것입니다. 이 중성미자들이 암흑 물질과 미묘하게 상호작용했다면 이는 그 은하의 특이한 구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두 개의 물줄기가 서로 부딪히면서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은하를 통해 얻는 가장 큰 교훈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일련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시계로 생각하지만 그 이상한 은하의 존재는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복잡하며 훨씬 더 창의적인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수수께끼를 던지고
우리는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 은하는 어쩌면 우주가 우리에게 보낸 힌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새로운 길, 새로운 법칙, 새로운 가능성이 우주 곳곳에 숨겨져 있음을 알려주는 힌트 말입니다. 이 모든 수수께끼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우주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의 존재는 이 거대한 우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물론 과학은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은하의 빛은 우리에게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신비로운 곳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로서 그 신비로운 역사를 탐구하고 기록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하의 빛은 그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따라 우주의 더 깊은 비밀 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탐험한 그 이상한 은하의 빛은 이제 우리를 다중 우주론이라는 가장 대담하고도 논쟁적인 개념의 문턱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주를 우리가 사는 유일한 공간으로 생각하지만 다중 우주론은 무한한 수의 우주가 존재하며 그 각각의 우주들은 우리와는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설입니다. 그 이상한 은하의 특이한 물리적 특성들은 어쩌면 이 은하가 우리가 아는 우주가 아닌 다른 우주와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거나 혹은 다른 우주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는 도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문이 존재하고 그 문을 통해 들어온 빛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양자요동이라는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양자요동은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입자들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매우 미세한 수준에서 일어나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와 같은 극단적인 조건에서는 이 요동이 거대하게 증폭되어 새로운 우주를 탄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한 은하의 특이한 특성들은 어쩌면 우주 초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종류의 양자 요동이 있었음을 의미하거나 혹은 이 은하 자체가 다른 우주와의 충돌로 인해 형성된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파문이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로 변한 것과 같습니다. 이 가설은 물리학의 가장 깊은 수수께끼 중 하나인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물리 법칙은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매우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는데 다중 우주가 존재한다면 이 조정은 우연히 일어난 수많은 우주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하의 이야기는 또한 암흑물질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암흑물질이 주로 차가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은하의 질량 분포는 어쩌면 암흑물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것을 초대칭 입자라고 부르며 이 입자들은 우리가 아는 모든 입자들에게 대응하는 그림자 입자들입니다. 이 은하의 특이한 질량은 어쩌면 이 초대칭 입자들의 존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초대칭 입자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은하의 존재는 그들의 탐색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은하를 탐험하면서 얻는 또 다른 교훈은 시간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항상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이 느려지거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상한 은하의 빛은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해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 은하의 시간은 우리와는 다른 속도로 흘렀을 것입니다. 이것은 쌍둥이 역설과도 같은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우주 여행을 떠난 쌍둥이가 지구에 남아있는 쌍둥이보다 나이를 덜 먹는 것처럼 그 은하의 시간은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흘렀을 것입니다. 이 은하의 빛은 우리에게 단순히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복잡한 직물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수께끼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과학적 지식의 한계에 대한 깊은 사색을 유도합니다. 우리는 우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한 은하의 존재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복잡하며 훨씬 더 신비로운 곳입니다. 이 은하는 어쩌면 우주가 우리에게 보낸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발을 들이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의 초대장이 말이죠. 우리는 이 초대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은하의 빛은 그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따라 우주의 더 깊은 비밀 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쫓고 있는 그 신비로운 은하는 이제 우리를 끈 이론이라는 물리학의 가장 심오하고도 추상적인 영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끈 이론은 우주의 모든 입자들이 점이 아니라 진동하는 작은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마치 현악기의 줄이 진동하여 다른 음을 내는 것처럼 이 끈들의 다양한 진동 모드가 우리가 아는 모든 입자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은하의 특이한 물리적 특성들은 어쩌면 이 끈 이론이 옳다는 미묘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끈 이론은 우리가 아는 3차원의 공간 외에도 여러 차원의 공간이 존재한다고 예측합니다. 이 추가적인 차원들은 너무나 작아서 우리가 감지할 수 없지만 중력과 같은 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이상한 은하의 거대한 질량과 폭발적인 별 탄생은 어쩌면 이 은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추가적인 차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2차원 평면에서 움직이는 존재인데 3차원의 손이 그 평면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은하의 존재는 어쩌면 이 추가적인 차원들이 우주에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은하의 이야기는 또한 우주의 기하학에 대한 깊은 사색을 유도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과 에너지는 시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주가 평평한 기하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한 은하의 특이한 특성들은 어쩌면 우주가 국소적으로 휘어져 있거나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꼬여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평평한 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도로가 거대한 구의 표면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은하의 존재는 어쩌면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흥미로운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은하를 탐험하면서 얻는 또 다른 교훈은 시간과 공간의 통일성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4차원 직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상한 은하의 빛은 그 시공간의 직물 위를 수십억 년 동안 여행해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 긴 여행 동안 그 빛은 중력에 의해 휘어지고 우주의 팽창에 의해 늘어났습니다. 이 모든 흔적들은 그 시공간의 직물이 어떻게 휘어지고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은하의 빛은 우리에게 단순히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직물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수께끼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우주의 궁극적인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우주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물론 과학은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은하의 존재는 우리에게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신비로운 곳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로서 그 신비로운 역사를 탐구하고 기록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하의 빛은 그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따라 우주의 더 깊은 비밀 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경이로움과 겸손함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온 그 신비로운 은하의 빛은 이제 우리를 정보이론이라는 과학과 철학의 경계선에 있는 심오한 분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정보이론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개념들, 예를 들어 엔트로피, 질량, 에너지 등을 정보의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우주는 단순히 물질과 에너지의 집합체가 아니라 거대한 정보 처리 시스템과 같습니다. 그 이상한 은하의 특이한 특성들은 어쩌면 우주가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오류가 있거나 혹은 새로운 방식이 존재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블랙홀 정보 역설이라는 물리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그 안으로 들어간 정보는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 따르면 정보는 결코 파괴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보던 영화 필름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는데 그 필름의 내용이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열복사를 방출하면서 서서히 증발한다는 가설을 제시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가 어떻게 보존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 이상한 은하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블랙홀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블랙홀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어쩌면 블랙홀이 정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방식으로 저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은하의 이야기는 또한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우주의 진화를 예측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합니다. 이 시뮬레이션들은 우주의 기본 법칙들을 입력하고 그 법칙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계산하여 우주의 과거와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은하의 존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시뮬레이션들이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체스게임의 규칙을 알고 있지만 모든 수를 예측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미묘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은하의 발견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수들을 시뮬레이션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며 이것은 우리가 우주의 진화를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하를 통해 얻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시간의 비선형성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일직선으로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한 은하의 빛은 우리에게 시간이 거대한 직물처럼 꼬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 로젠다리, 즉 웜홀이라는 가설적인 개념은 시공간의 두 지점을 연결하는 지름길을 의미합니다. 이 은하의 특이한 특성들은 어쩌면 이 은하가 웜홀과 같은 시공간의 특이점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섬뜩한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순수한 가설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웜홀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 은하의 존재는 그들의 탐색에 중요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모든 수수께끼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우주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주는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우리의 존재는 이 거대한 우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물론 과학은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은하의 빛은 우리에게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신비로운 곳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로서 그 신비로운 역사를 탐구하고 기록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하의 빛은 그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따라 우주의 더 깊은 비밀 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한 여행은 그 이상한 은하의 빛을 통해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들을 엿보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암흑 물질의 새로운 가능성부터 평행 우주의 섬뜩한 상상, 그리고
홀로그래피 원리와 끈 이론의 추상적인 세계까지 탐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지식을 종합하여 그 은하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과연 이 은하는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다른 곳에도 이와 비슷한 은하들이 숨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주의 통계적 균질성에 대한 우리의 가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은하들이 비슷한 형성 과정을 거치고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사람의 성장 과정이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은하의 존재는 이 가정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별과 은하를 형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은하는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은하의 새로운 분류에 속하는 첫 번째 예시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익숙한 식물들만 보다가 전혀 다른 종류의 식물을 처음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이 은하는 우리에게 우주의 풍경이 훨씬 더 다채롭고 풍요롭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은하의 이야기는 또한 관측 천문학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우주를 관측하기 위해 망원경을 사용하지만 이 망원경들은 우리가 보는 빛의 스펙트럼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한 은하는 우리가 아는 망원경으로는 제대로 관측하기 어려운 특이한 빛을 방출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을 흑백 사진으로만 보다가 그 사람이 사실은 다채로운 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의 망원경들은 더 넓은 파장의 빛을 관측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우리가 이 은하와 같은 특이한 존재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같은 최신 망원경들은 이미 우주 초기의 은하들을 관측하며 놀라운 발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은하는 어쩌면 그 놀라운 발견들의 첫 번째 서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은하의 존재는 또한 인간의 인지적 편향에 대한 철학적인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익숙한 것만을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이론과 모형에 맞는 우주만을 보려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은하는 우리가 가진 모든 편견들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희가 아는 우주는 전부가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이 은하의 존재는 우리가 우주를 탐험할 때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 모든 수수께끼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우주의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깊은 사색을 유도합니다. 우주는 정적인 곳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하는 동적인 곳입니다. 별은 태어나고 은하는 합쳐지고 우주는 팽창합니다. 그 이상한 은하의 존재는 어쩌면 이 거대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특별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밤하늘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유성우처럼 우주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 여행을 마무리하며 그 신비로운 은하의 빛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먼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순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중 우주의 가능성, 끈 이론의 추상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정보 이론의 섬뜩한 통찰을 탐험하며 우주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이 이상한 은하가 우리에게 남긴 궁극적인 유산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은하는 우리에게 과학적 발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사색을 남겼습니다. 과학은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길을 탐험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탐구하는 것을 넘어 낯선 것을 마주했을 때 두려워하는 대신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이상한 은하의 존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가설과 이론들을 흔들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여행자가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된 것처럼 말이죠. 이 은하는 우리에게 우주가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수많은 비밀들을 품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며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하고 탐험해야 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 은하의 이야기는 또한 인류의 위치에 대한 겸손한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에 아주 작은 행성에 사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의 빛을 분석하고 그 빛을 통해 우주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은하의 빛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알려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지성과 호기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주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는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은하의 존재는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하는 우리에게 우주와 우리의 연결에 대한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탄소, 산소, 철과 같은 원소들은 모두 먼 옛날 우주에서 폭발했던 별들의 잔해입니다. 그 이상한 은하의 별들도 결국은 우리와 같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 일부입니다. 그 은하의 빛은 수십억 년을 여행해 우리에게 도착했고 그 빛은 우리와 우주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과 같습니다. 이 은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의 길고도 아름다운 우주 여행이 거의 끝났네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우리가 함께 탐험했던 그 이상한 은하의 빛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빛은 수십억 년을 여행하며 우주의 모든 것을 보았고 이제 당신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은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이며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기적이라고요. 우리가 우주의 나이, 암흑 물질, 시간의 비밀을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모든 복잡한 개념들은 이제 부드러운 꿈결처럼 당신의 의식 속에서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그 모든 질문들이 이제 고요한 침묵 속으로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있는 곳의 공기가 부드러운 이불처럼 당신을 감싸고 모든 근심 걱정들이 부서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난 지금 당신은 우주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당신은 이 거대한 미지의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밤의 고요 속에서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이 우주가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을 것입니다.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